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특검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는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동창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동창생은 학창시절 등교하는 게 고통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한 가운데 미국은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 대학가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천안에서 잇따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청주에서는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흘 내내 비가 내리며 흐렸던 하늘은 오늘 오후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해 당분간 큰 일교차에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을 키우겠다며 취임 공약으로 폐지했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이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직접 설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쉬셨어요?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모를 직접 소개한 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 검찰 출신으로 주요 보직을 거쳐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면서 기존 비서실장 직속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겼고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됐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내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에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다만 특검 방탄용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 패배 후 약해진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걸 두고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며 휴전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의 검문소를 장악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이 공격도 미리 통보를 받았다며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협상 수정안들이 제안됐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a close assessment of the two sides' positions suggest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close the remaining gaps.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that process and achieve that outcome. 이스라엘은 전날 하마스의 휴전 승인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operation of limited scope, scale, and duration, and aimed at cutting off Hamas's ability to ship arms across the Rafah border. 이스라엘군은 앞서 라파 국경검문소 장악 과정에서 20명의 무장괴한을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ve targeted military structures, underground tunnels, 20 terrorists
have been eliminated and 3 operational tunnel shafts have been located. 하마스는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석방은 없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لأن هذا الاتفاق قبل أن يقدم إلينا النص الذي وافقنا عليه قبل أن يقدم إلينا كان معتمدا من الوسطاء جميعا بما في ذلك الجانب الأمريكي. 미국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 공격을 감행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내는 무기 선적을 지연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격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학생들은 잔디밭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자유 팔레스타인이라는 글귀를 적은 깃발과 배너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Falta manifestarse, que hace falta seguir el camino que está llevando a cabo todo el movimiento estudiantil en todo el mundo, que empezaron en Colombia, en Estados Unidos, pero que están yendo a...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등 유럽 대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시위가 격화하며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은 기본이고 강제로 제압해 끌어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산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ut there is no place on any campus in America, any place in America, for anti-Semitism or hate speech or threats of violence of any kind. 140여만 명이 밀집해 있는 라파 지역의 지상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시위 물결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게소 진입로에 정차한 트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화물차. 결국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 휴게소 부근에서 5톤짜리 냉동 식자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화재 직후 곧바로 휴게소로 진입해 정차한 뒤 대피했습니다. 운전자분은 그냥 운행 중에 타는 냄새가 났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불이 나고 있었다 이렇게.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밤 9시 10분쯤엔 충남 천안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5톤짜리 쓰레기 수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불이 나자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뒷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부는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재호 대사를 봐준 게 아니냐며 국회에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정재호 주 중국 한국대사는 대사관 주재관으로부터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들어왔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외교부는 신고한 주재관과 정 대사를 분리하고 지난달 15일부터 3명의 감사 담당자가 열흘간 현지 실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보된 6건의 갑질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 대사가 한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제보도 사실이 아니며 권익위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윤 대통령의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에 부르겠습니다. 정 대사에 대해서는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는 서면상의 경고가 아니라 인사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로 나선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고 투표는 내일 진행됩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어제까지 우원식 의원이 지원했고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오늘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의록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정부는 곧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수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손에 고발장과 피켓을 들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위한 겁니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세 곳의 회의록 미작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뒤 이들 세 곳에 회의록이 없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고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모레까지 회의록 제출을 완료하면 이번 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명문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이곳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보고 오고 제 건너편에서도 자꾸 옥상 쪽을 보더라고요. 투신을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다리를 잡으면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인근 파출소로 옮겨진 A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경찰은 A씨의 가방을 찾으러 다시 해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옥상 한편에서 발견된 것은 가방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와 A씨를 추궁한 경찰은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명문대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1,900만 원을 훔친 한 30대 남성이 범행 2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봤더니 해당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경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남성은 미리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방을 메고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쓴 남성. 복잡한 은행 보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합니다. 이 남성이 들어온 곳은 현금 인출기 뒤 기계실입니다. 열쇠로 겹겹이 잠겨있는 현금 인출기를 열고 현금 1,943만 원을 가방에 옮겨 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흔적을 없애려고 소화기까지 쏘아댑니다. 범인은 내려져 있던 셔터문을 올리고 농협 후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건 범행 직전 사설 경비보안 업체에서 인출기 열쇠를 먼저 훔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이 남성을 원주 자신의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금융 시스템 요거를 잘 아는 직원으로 이제 처음부터 판단을 하고 피의자를 확인한 결과 여러 경비 업체에서 거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인은 경보가 울리면 경비원이 언제 도착하는지뿐 아니라 경비원이 어떤 지점을 언제 순찰하는지도 훤히 꿰차고 있었습니다.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하루도 안 돼 200만 원을 갚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다리에 설치된 동판 이름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치솟으면서 도둑들이 동네마다 하나쯤 있는 다리의 이름표를 뜯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사라진 다리 동판이 무려 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교량입니다. 다리의 이름과 준공 일시 등을 표시해서 박아둔 동판이 뜯겨 나가 있습니다. 100m 앞에 설치된 또 다른 다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 개 교량에는 양방향으로 4개의 동판이 설치되는데 인근에 있는 12개의 교량, 그러니까 48개의 동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적한 시골길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밤 되면 이제 이쪽이 산업단지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차량도 좀 적은 편이고 전력 수요가 많은 AI와 전기차 산업의 발전으로 구리값이 금값이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순도 99.9%, A동의 매매 가격은 12,000원으로 2년 전보다 50%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보수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그 동반을 떼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벌써 신고가 됐을 텐데. 경찰은 구리절도가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고 주물 공장과 전문 절도 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먹질 않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이 된 건강식품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이제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소규모라도 불법이었습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1년간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선물로 주고받다 보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가 가능한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한정됩니다. 또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브랜드명과 제품명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판매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미국 최대 패션 행사인 맷갈라에 2년 연속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2024 맷갈라의 주제는 슬리핑 뷰티, 패션의 재조명으로 드레스 코드는 시간의 정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젠데이아, 아리아나 그란데, 킴 카다시안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도 총출동해 행사를 빛냈는데요. 제니는 코발트 블루 색천을 전신에 휘감은 듯한 모양의 절개 드레스에 진주 장식으로 우아함을 장착하고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마치 슈퍼모델 같은 아우라를 풍겼다고 하네요. 배우 한예슬 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한예슬 씨는 어제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3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온 10살 연하 남자친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팬들에게 알렸는데요. 한예슬 씨는 그동안 남자친구를 이미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지만 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의 확실성을 공표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예슬 씨는 같은 날 SNS에도 오늘 혼인신고를 했다는 글과 함께 남편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5월의 신부이자 공식적으로 유부녀가 된 한예슬 씨에게 누리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태국의 지역 곳곳에서 일본의 유명 만화 캐릭터 인형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태국 중부 나콘사원의 파유하키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열린 기후제에서 도라에몽과 같은 고양이 캐릭터 인형을 케이지 안에 두고 행진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케이지 안에 있는 인형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의 야옹 소리가 비를 불러온다는 속설에서 유래했지만 동물 학대라는 비판에 인형으로 대체한 건데요. 인형으로 기후제를 지내기까지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비가 예보된 상태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한빛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보도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사이의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회당 100만 원 넘게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려면 가방을 주고받은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윤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주 검사 3명을 보강하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한동훈 등판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차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지난 3일 총선을 함께 뛴 당직자들과 정기적으로 보자며 만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일주일 내에 자신이 영입했지만 낙선한 5선 이상민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선거 직후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등 낙선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정말 수고했다, 정말 죄송하다, 힘든 싸움을 했는데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회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권 대선 주자들의 강한 견제가 한 전 위원장을 불러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한 친한 의원은 MBN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언론 노출이 더 잦아질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비대위 구성과 전대룰 개정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강성 의원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스스로를 개혁기동대라고 부르며 벌써부터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용 기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꾸려졌습니다.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지명한 데 이어 원내대변인의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자를 임명했습니다.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강공을 예고한 겁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개혁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박 원내대표 취임 축하를 위해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도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는 물론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기회로 왔을 경우에는 전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수용을 좀 촉구하는. 박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는 필수라며 여당이 고집을 부린다면 국회법상 절차대로 선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22대 국회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서울 서대문 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김동아 당선인은 저희 MBN이 보도한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는 김동아 당선인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의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창생 이 씨를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 역시 김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괴롭힘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내내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항상 매일 그 친구에게 시달렸거든요. 만나면 등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이러면 척추다 보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괴로웠었어요. 이어 약한 친구들의 신체적 약점을 잡아서 놀린 적도 많았다며 그 당시는 별로 기억 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를 다리로 내리찍는 것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죠.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이 씨는 김당선인과 보낸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면 학창 시절이 늘 고통이었다며 김당선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용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이 시대라면 제가 봤을 때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 요즘 애들이 맞고 삽니까? 김당선인은 MBN 취재에 대해 취재 과정이 왜곡돼 있다면서 사실 무근이란 취지로 답변해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휴가 이야기인데 누가 휴가를 떠나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당 공지를 통해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달 말부터 22대 국회 개원 준비로 바빠질 테니 그 전에 건강 문제 점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치료를 위한 휴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디가 좀 아픈 상황인가요? 네, 이 대표는 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필요한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직후 이 대표 바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상과 관련된 치료가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휴가에 받을 치료는 이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구체적인 병명을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판을 피하기 위한 휴가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요. 오는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 출석 의무가 아예 없어서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당 소식인데 이 최혜병 특검법이 있잖아요. 네. 이걸 근데 좀 여당에서는 그동안 반대를 해왔는데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여당 대변인이 국민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럼 조건부 수용이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특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이 공수처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게 부족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받는 방안과 같이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한다는 겁니다. 예. 이 수사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여야가 독소 조항을 없애고 합의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폐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이 공식 제안이 될 경우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지금 거부권 행사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지금 갑자기 수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22대 새로운 국회까지 이 문제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 짓고 가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장 이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표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 특검법을 부결시키려면 총 98표의 반대표가 필요한데요. 58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불출마, 낙선 의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다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었던 총선 직전과 달리 지금은 의원들의 독자 행동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중에 15명만 이탈을 해도 특검법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또 당의 입장도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 MBN이 내일 기자회견도 중계를 할 텐데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국회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엔 야속하게도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런 폭우가 많이 내릴 걸로 예상돼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물에 완전히 잠긴 마을에서 소방관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침수된 굴다리를 지나가다가 시동이 꺼진 차량에 고립된 4가족은 소방관에게 구조됐습니다. 지난 4일 중국 내륙에서 생겨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례적인 강수를 퍼부은 것입니다. 어린이날 당일 하루에만 전남 광양과 진도에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5월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휴 기간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제도 전국 곳곳엔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려댔습니다.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먹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34년 정도 살았어요. 어린이날 전후에서 계속 맑았던 이례적으로 좀 이번 연휴가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비는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고기압에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을 타고 넘어온 차고 습한 바람이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 기압차를 타고 들어온 남풍이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 말 그대로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라간 탓에 남풍에 평년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된 탓입니다. 남풍이 불 때는 그런 산지가 있는 데가 제일 비가 많이 와요.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특화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해수 온도가 지속된다면 장마철 강수 역시 평년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요즘 김값이 뛰다 못해 이제 금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소매가는 물론이고 도매가 역시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등하면서 김밥용 김 100장 묶음의 도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장 서민 대표 음식인 김밥 가격이 걱정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뉴욕시 공식 SNS의 김밥 도시락 영상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800만 회에 육박합니다.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very good. 냉동 김밥 인기에서 시작된 K김 열풍을 타고 김 수출 금액은 지난달 1,500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김 가격. 중국, 일본의 원초 작황 부진까지 더해지며 시중 김 물량의 재고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김밥용 김 월평균 도매가는 1년 전보다 80%가량 오르며 처음으로 100장당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김 물가 상승률 역시 10%로 1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식품기업 대다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최근 김 가격 인상 방침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인건비, 채소 가격에 이어 김값까지 뛰자 김밥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올렸고 김밥 전문점들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재료가. 정부는 마른 김과 조미김 수입 물량에 10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물가 안정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채소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대파가 풀리고 다음 달 무가 나오면 전체적인 채소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려 수확에 차질이 생긴다면 채소값 고공행진은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적용됩니다. 동일인은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공정위는 동일인이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해 왔는데 올해부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오너 입장에선 여러 가지 부담을 덜게 되는데 쿠팡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여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결정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답했는데요.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공휴일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최근 7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극단이 사상 최초로 로봇 배우를 무대에 세우는 연극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표정과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한 예술의 감동,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100개에 달하는 점을 찍어 모든 움직임을 촬영합니다.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서 생생한 캐릭터의 표정을 구축한 세계적인 시각효과 제작사가 이번에는 55년간 이어진 할리우드의 대표 시리즈 영화 혹성 탈출의 4편으로 돌아왔습니다. But now it is our time, and it is my kingdom. 주인공인 시저의 죽음 이후 인간이 노예가 된 세상을 다루는데 캐릭터 대부분이 유인원인 역작에 한국인 제작진들이 포함됐습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발이 이렇게 있을 때는 무릎이 어떻게 나가나 이런 거를 배우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편은 컴퓨터의 자동화 작업을 거쳐 기존의 구현이 어려웠던 말을 많이 하는 유인원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가?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영화를 영화만으로 그냥 즐기게끔 하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이건 왜 한 건가요? 교감하는 거야. 이제 너한테 올라탈 거라고. 국립극단 최초의 로봇 배우로 더욱 화제를 모아 전성매진 기록을 세운 연극 1000개의 파라는 로봇의 시선에서 인간을 돌아봤습니다. 고개짓 조금, 손짓 조금 할 수 있는 로봇인 거고 오히려 그런 로봇이 인간 배우와 함께 연기를 했을 때 기술의 어떤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사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로봇과의 공존이 현실화된 오늘날 기술의 힘을 입은 예술이 다른 대상과 실감나게 견주어 보며 바람직한 인간성을 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위스 근위병들이 발코니에서 나팔을 부는데요.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내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두 명의 근위대가 깃발을 들고 있는 가운데 근위병 사령관이 교황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손가락 3개를 들고 경례하는데요. 현지 시간 6일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Un saluto caloroso rivolgo alle nuove guardie svizzere e ai loro familiari in occasione della festa di questo storico e benemerito corpo. Un applauso alle guardie svizzere. 매년 5월 6일은 신입 스위스 근위병들이 교황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날인데요. 올해는 34명의 신입 사원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의 시계가 경매에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 시계 경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시계가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스텔론은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시계를 경매에 내놨는데요. 덕분에 경매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11점의 시계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앞서 스텔론이 내놓은 시계 가운데 최고 경매가는 10,000에서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1,300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추정되는 파네라이였다는데요. 이번 경매 최고액을 경신할 시계는 어떤 시계일지 궁금해지네요. 여기 토네이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차장에 비와 거센 바람이 불더니 앞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는데요. 천재지변이 찾아온 미국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물이 외벽부터 그야말로 뜯겨나가기 시작하고 주변 차량까지 모두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과 1분 정도 휩쓸고 지나간 자리,
큰 건물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선 폭우가 쏟아져 또 다른 생생한 구조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폭우로 모든 것이 잠긴 마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시 3m 정도 물이 차올랐는데 혹시나 하고 구조대가 와보니 강아지 2마리와 사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급히 구조했고 와보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끔찍하기만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남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5도, 춘천 6.2도, 안동은 7.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는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